안녕하세요. 펜타스 과학의 김기환 원장입니다. 여름방학 강좌 프로그램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입시 설명에는 제가 따로 촬영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시고 나서 요걸 보시면 제일 좋고요. 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잠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일단 여름방학에는 이제 어떤 수업들을 갖다 진행을 하게 되냐면 중3 내신은 요거는 저희가 방학 동안에 수업할 예정이 없어요. 요거는 나중에 요건 시험 기간 동안에 따로 특강 형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그러니까 얘는 방학 때는 안 할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선행 수업을 갖다가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이 선행 수업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교과가 통합과학이라는 게 있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통합과학을 이제 수업을 듣게 돼야 되는데, 사실 어머님들이 아마 주변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드셨지만, 이 통합과학을 갖다가 나중에 공부하라고 하는 학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합과학을 먼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 통합과학을 듣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원과목 듣는 편이 조금 더 낫거든요. 그렇게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세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과목들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두 개로 나눠가지고 두 반 다 있어요. 이제 두 반 다 있고. 이제 원 과목은 보통은 이제 물리원, 그리고 화학원, 그리고 생명과학원은 유전 특강이 5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보통 이제 스텝 1반하고 스텝 2반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러니까 스텝 1반은 요건 기본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하는 거고 8주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을 하고 요걸 심화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스텝 1반에 심화반에 스텝 2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수업을. 자, 이 통합과학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통합과학은 요거는 원래 문이과 통합반에서 요걸로 수능을 보려고 만든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과정의 연장선이 아니고 고2 때 배우는 이 원과목들 있죠. 이 원과목에 대한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물리원이 있고, 화원이 있고, 생원과 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원과목들이. 이게 수능 교과죠. 근데 이 내용 안에는 보면 물투 내용도 들어있고, 생투 내용도 일부 들어있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막 섞여져 있어요. 전체가 26개의 소단원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내신에서 일단 시험을 보기 때문에 조금 좀 중요하게 요즘 들어서 올해 특히나 이 학교 내신이 통합과학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제 모든 학교들이 다 어려워졌어요. 특히나 지금 특히 어려운 학교들이 지금 올해는 야탑고라든지 한솔고, 영동여고도 상당히 지금 많이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고 내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뭐 전통적으로 어려웠던 학교들은 뭐 어렵죠, 계속. 자, 내신만 보기는 하는데, 나중에 우리 국어에 보면 비문학 영역이 있죠? 여기 과학 지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영어에도 과학 지문이 나와요. 근데 이게 공통교과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출제들을 많이 재료를 뽑아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 때문에 사실은 통합과학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면 이런 데에서도 팍팍 걸려요. 그래서 저는 통합과학은 가급적이면 좀 꼼꼼히 봤으면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여름방학이고 여기 이제 겨울방학 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사이에 이제 여기에 이제 2학기 과정이 있죠. 이게 2학기겠죠? 이게 이제 겨울방학이에요. 여기가 겨울방학. 자, 우리 친구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두 개의 그 기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아무것도 선행 하지 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제 아무것도 선행을 안 했던 친구는
많은 어머님들이 여기서 원 과목을 먼저 해버리고 그 다음 여기서 통합과학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 학원들에서 또 얘기를 한대요. 그럼 요거는 고등학교 2학년 거고 요건 고등학교 1학년 거거든요. 여기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집어넣었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투 내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 과목의 전체 내용이 다 통합과학에 다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난이도로 보면 이 녀석은 많이 어려워요. 이건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 시간 생각해 보시면 되죠. 제가 우리 설명회 때도 잠깐 설명을 해놨는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수학이라고 하는 교과가 수능을 볼 때 30문항 본다 그랬어요. 요거 100분에 본다 그랬죠? 과학은 수능 교과가 이제 한 과목당, 과학은 이제 두 과목을 수능을 봐야 되는데 한 과목당 20문항을 봅니다. 그러니까 문항수는 요거의 3분의 2죠. 시간도 3분의 1을 줘야 되는데 시간이 30분밖에 안 준다 그랬죠? 이게 수능 시간이에요. 30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짧죠. 수학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그러다 보니까 타임어택 교과라고 해서 이 교과가 4교시에 수능을 봐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 교시에 또 보죠.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빨리 풀어야 되는 이런 교과를 갖다가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잘하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1번서부터 대략 한 15번까지 이게 이제 일반적인 문항이죠. 이제 요게 대략 10분 컷으로 풀어줘야 돼요. 이게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16, 17, 18, 19, 20번 문제 이제 두 개의 킬러 문항이 있고 여기에 준 킬러가 3개 있거든요. 이 킬러 문항이 1등급짜리가 보통 한 문항 푸는데 얼마 걸리냐면 대략 한 5분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두 문제 이거 풀어도 벌써 10분이잖아요. 이거는 준 킬러 문제는 2, 3등급 나누는 문제여서 얘만치는 안 걸려도 이것도 오래 걸리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얘를 몇 번에 풀어야 되냐면 18분에서부터 19분 사이에 풀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허덕이게 되죠. 뒷장 넘어가면 이제 너무 어려워요. 여기가. 이제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이제 이 부분을 갖다 이제 빨리빨리 많이 좀 단축을 시켜야 돼요. 여러 번 공부를 해서 진짜 지겨울 정도로 반복을 하죠. 진짜 지겨울 정도로 반복합니다. 많이 반복해서 일단은 앞에 있는 문제들을 전부 다 맞춰놓고 이제 뒤에서 승부를 보는 거예요. 뒤에서. 이게 이제 과학 교과란 말이에요. 이제 이 교과를 갖다가 여기서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개념반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제 내용을 공부하기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먼저 해놓지 말고 어차피 할 거면 이거 순서를 갖다가 좀 바꿔서 이쪽에서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원 과목을 하게 되면 이 뒤쪽에서 물리원 화학원이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순서가. 그럼 요 내용 안에는 여기에 어려운 역학단원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해요. 공부할 때. 사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원 과목을 열심히 할 거예요. 통합과학을 계속 할 게 아니고 이건 학교 내신 때 집중적으로 할 거니까 일단 통합과학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갖다가 먼저 공부를 해놓고 그리고 원을 공부하는 편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바로 원을 하는 친구보다. 물론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잘해서 바로 원으로 들어가서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친구는 사실 10% 내외란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이 원 과목보다는 통합과학을 거치고 넘어가는 편이 훨씬 더 수월하죠. 훨씬 더. 공부하는데 부담도 없고.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원 과목을 공부하고 통합과학을 할 것이냐, 통합과학을 하고 원 과목을 할 것이냐를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당연히 통합과학을 먼저 하고 원 과목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더 나아요. 어차피 같은 기간에 같이 끝날 건데 굳이 어려운 걸 먼저 해서 우리 친구들의 과학에 대한 그 기대감이나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자꾸 위축시키는 결과를 갖다가 가져오거든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통합과학을 이미 한번 들었던 친구들은 굳이 통합과학을 들을 필요가 없죠. 이미 한번 들었던 친구들은 얘는 안 들으면 돼요. 그래서 원 과목만 계속 반복시킬 거니까 스텝 1 듣고 스텝 2 듣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통합과학을 들었던 친구는. 근데 그렇지 않고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통합과학을 먼저 들으세요. 그게 더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해야 원을 이해하는 정도가 많이 다를 거다. 제가 원교과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또 한번 다시 드릴게요. 이제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물리원이라고 하는 교과 자체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잖아요. 이제 물리원은 구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역학이라는 단원이 있죠. 1단원이 역학인데 이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운동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파트가 있어요. 뭐 상대성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이 운동 파트 여기만 통합과학하고 똑같아요. 요거만 통합과학이에요. 킬러 단원은 어딨냐? 그럼 킬러 단원 여기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죠. 여기 킬러 단원이에요. 여기 어려워요. 여기가. 물론 요즘에는 여기 운동량, 충격량 파트에서 운동량 파트가 어렵게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고는 있지만 그건 고등학교 2학년 문제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많이 걸릴 부분이 거의 많이 없어요. 이제 분당에서는 이제 뭐 한솔고 정도가 수능 문제를 툭툭 집어 던져가지고 조금 어렵게 만들기는 합니다. 킬러 문항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운동량 파트가 여기 있으니까 그 정도만 풀어보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여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통합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거 하나밖에. 이거를 갖다 먼저 공부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지가 질려버리죠.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두 번째 단원이 전기고, 세 번째 단원이 파동이에요. 구성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전기는 중학교 3학년까지가 끝이에요. 이거는 내용은 중3 교육까지가 이제 끝이고, 파동은 거의 실험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뭐 거의 뭐 틀릴 일이 많이 없죠. 자,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물리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 시험을 볼 때 이게 중간고사 범위고 이게 기말고사 범위거든요. 1학기? 이게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이게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1학기 중간고사에서 완전 성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를 선택 못하고 버리는 결과가 생겨요. 이건 1학년 때 제대로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통합과학을. 그것만 해놔도 훨씬 더 수월하게 보는데. 왜냐하면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통합과학을 제가 먼저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예요. 이런 게. 자, 그리고 이제 화원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화학원도 구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이제 양적 관계가 나오죠. 이제 화학의 양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2단원이 오피탈 해가지고 이제 전자들의 배치가 나오고 3단원이 분자들 결합이 나와요. 분자의 결합. 뭐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마지막 4단원이 화학 반응이에요. 구성이. 자, 이 친구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화원은 어느 단원이 제일 어렵냐면 이 단원이 제일 어려워요. 이 양적 관계하고 이 화학 반응 단원이 여기 킬러 단원이에요. 통합에는 그럼 얼만큼 나왔냐? 여기 조금 나오고 여기 조금 나오고 여기 조금 나와요. 요거 조금씩 공부를 하려고 이거 원을 갖다가 먼저 해놔봐야 의미가 많이 없어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양적 관계 때문에 걸리는데 문제는 양적 관계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운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안 나와요. 아예 양적 관계란 개념이. 그랬다가 고등학교 2학년 원 과목을 들어가면서 양적 관계를 갖다 들어가거든요. 처음 배우자마자 되게 힘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포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먼저 배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익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생명과학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생명과학은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자, 생명과학은요, 구성이, 얘가 이제 처음에 1, 2단원이, 하나는 뭐 생명 기본적인 뭐 요소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단원은 이제 물질 대사라고 그러죠. 물질 대사가 뭐냐면 소화, 흡수, 배설, 뭐 순환 뭐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용이 자세해지는 거죠. 생명과학은 어렵다 그러면 자세한 거예요. 훨씬 더 자세하게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단원이 이제 세 번째 단원이죠. 3단원. 여기 항상성, 호르몬. 뭐 자극의 전달 뭐 이런 것들, 전도 이런 것들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유전, 그리고 생태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킬러 단원은 어디 있냐면 요 항상성 파트하고 유전 파트가 어렵습니다. 이게 두 개가 킬러예요. 예. 생명과학에서 제일 어려운 건 유전이죠.
당연히 유전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거는 다른 부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유전의 앞부분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세포 분열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공부하는데 이제 그런 건 쉬운데 이제 문제는 뒤쪽에 보면 다인자 유전이라고 그래서 유전 인자형이 여러 개 이제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에서.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와. 이제 가계도 그리고 막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연관 교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염색체 분리될 때 그때 나오는 그 연관 교차는 전부 다 2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뭐 걸릴 게 없는데 여튼간에 이 다인자 유전은 많이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뭐 계산도 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세포들 생식세포를 갖다 정확하게 표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걸리죠. 여러 번 좀 경험을 해야 되고 문제의 내용이 되게 길어요. 생명과학이. 그래서 생명과학은 아마 계속 말씀드리지만 암기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얘는 문해력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문제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국어 못하는 친구는 생명과학을 선택하면 되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성에서는 이제 근소칙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지금 작년에는 조금 쉽게 나왔어요. 이제 올해는 조금 모르겠어요. 또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여서 근소칙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보통은 여기 의치, 한의대, 약대 계열 있죠? 우리 요런 약학 계열이라든지 요런 계열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대부분 생명과학 원을 수능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얘네들 최상위권이 다 몰려있는 교과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네들만 1등급 받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1등급 받기가 되게 어려운 교과 중에 하나가 생명과학이에요. 이게 물론 응시 인원도 되게 많지만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럴까요? 앞에 처음부터 어렵잖아요. 이거. 왜 어렵죠? 처음부터 어렵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물리화학이 앞에 부분에서 전부 다 어려우니까 생명하고 아니면 지구과학 뽑겠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지구과학 원 해가지고 이제 수능을 본단 말이에요. 생지로 수능을 많이 봐요. 실제로 많이 봐요. 다 1단원에서 다 우리 친구들이 좀 기가 죽어가지고 물리나 화학을 갖다 선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고3 때 정시를 지원하거나 수시를 지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물리가 꼭 필요한 과들이 있거든요. 이런 과들은 자기가 지원을 못해요. 의기소침해져 있어서. 이걸로 수능 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는 해놔야 그런 과도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기계공이라든지 예를 들어 전기 전자계통이라든지 그런 쪽은 물리를 꼭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대학생활이 편해지죠. 안 그러면 뭐 대학교 때 과외를 할 수도 없고, 그죠? 되게 복잡해집니다. 자, 지구과학 원은 요거는 이제 구성이 고체지구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체지구. 고체가 아닌 게 유체죠, 뭐. 그 다음에 우주.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유체지구에는 다시 대기하고 해양 파트로 나눠져요. 지구과학 원이 여태까지 수능 보는 인원은 가장 많아요. 제일 많은데, 얘는 전체가 다 킬러예요, 그냥. 다 킬러. 지금 보면 물리는 이제 역학 여기 하나만 이제 어렵다 그랬죠. 이게 킬러 단원이거든요. 화학은 얘가 킬러잖아요. 양적 관계라든지 중화 반응. 그죠? 이쪽이 조금 어렵죠. 산화하는 반응은 좀 그럭저럭 풀만한데 중화 반응이 좀 어렵게 나옵니다. 킬러 단원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 항상성. 어렵다 그랬고 유전 뭐 무조건 걸리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딱 보이는데 얘는 없어요. 다 어느 부분인지 다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지구과학의 특징이 그래요. 이건 자료를 어렵게 주면은 어렵거든요. 여기는 판구조론서부터 시작해서 암석과 뭐 지구 역사 이런 거 계산하는 거고 여기 계산하는 거죠. 반감기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지층의 생성 순서라든지 누적 순서를 갖다 따져가지고 이제 지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역사를 공부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암기할 게 그만큼 많겠죠. 전부 다. 통합에는 요거 조금 나옵니다. 요거 조금 판 정도 나오고 나머지 지구 역사 좀 나오고 아주 일부가 그 다음에 우주 파트 조금 나오고 대기 하양 파트는 이제 환경 파트에서 약간 좀 응용되는 것밖에 없고요. 대기는 요거는 이제 그 기압, 날씨, 저기압, 고기압, 태풍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대기 파트고 해양 파트는 해류 또는 염류
해류의 흐름들, 표층해류 뭐 이런 것들 있죠. 아열대 순환류 뭐 이런 거 그런 거 공부하는 게 이제 해양 파트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여기가 되게 많이 틀려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우주 파트에서는 이제 뭐 빅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 초기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배우는 단원이죠. 이제 빅뱅 단원이 있고 별, 뭐 태양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이 바로 우주 파트예요. 이제 여기는 빅뱅 단원에 보면 이제 뭐 허블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는 거라든지 별에서는 별의 실시 등급 뭐 절대 등급 뭐 이렇게 따져 가지고 이제 별까지 거리 계산하는 거리 지수 계산하는 거죠. 폭성 공식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 이용해서 이제 계산도 하고 색지수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 이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어느 부분이든지 하여튼간 굉장히 좀 까다롭게 문제를 갖다가 낼 수가 있어요. 지구과학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보통은 N수생들 얘네들하고 이제 싸움이죠. 얘네가 거의 대부분 다 1등급이에요. 한 7, 80%는 얘네들이 차지한다고 봐야죠. 재학생들이 역시 마찬가지 지구과학 원도 1등급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2등급 가능하죠, 다. 예. 근데 1등급 받기는 쉽지 않다. 생지가 생각보다.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화학, 의대 같은 경우에는 물리나 화학을 갖다 필수로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리나 화학을 갖다가 버리면 안 돼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물화생 이렇게 선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요즘에는 이제 뭐 대치라든지 이런 데서는 전부 다 물리교과가 꿀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좀 인기가 좀 올라가고 있죠. 실제로 문제도 제일 무난하고 물리나 화학 같은 단어는 이건 왜 좋으냐면 모의고사 보는 내용하고 수능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난이도가. 물리나 화학은. 생지는 자료가 달라져 버리면 전혀 생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고. 그래서 얘네는 자료 해석이 문제고 얘네는 기본 개념이 되게 문제다. 그래서 개념을 여러 번 듣는 거고 얘네는 문제풀이를 갖다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튼간에 이제 그 교과 과정이라든지 요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좀 지울게요. 지워놓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은 요렇게 되는 거죠. 이제 방학 때 저희가 7월 26일부터 개강을 해서 화요일에 이제 화요일부터 쭉 시작을 할 텐데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전반부 5주까지, 그러니까 8월 말까지예요. 8월 말까지 여기서 선행 과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물론 이 선행은 우리 친구들의 선택에 의해서 통합과학을 듣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또는 이제 원선행반을 가지고 가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원선행에 뭐 스텝 1반이 있을 수 있고 스텝 2반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학원은 이제 스텝 3반까지 나눠져 있는데 스텝 3반은 고등학교 2학년 정규반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정규반은 아예 수능 기출문제라든지 평가원 모의고사 교육청 문제만 풀어야 돼요. 그거 변형해가지고 시험 문제 학교에서 내기 때문에. 근데 그거 보기 전에 이제 기본 개념이나 또는 요거에 대한 심화 문제풀이죠. 이제 문제풀이를 갖다가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2번 이상은 왔다 갔다 해야 개념 듣고 문제 풀고 개념 듣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뭐 스텝 2, 3반 들어가야 제가 보기에는 좀 잘 따라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선택을 하면 되죠. 5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중3 2학기 중간고사 내신이 있어요. 요거 보고 그 다음에 끝나고 3주 동안 마무리를 합니다. 요거 선행 강좌를. 그래서 이 선행 강좌 자체를 갖다가 요거하고 요거 앞에 전반부 5주 그 다음에 시험 끝나고 나서 3주까지 진행을 하면 이제 방학 동안 2학기에 그 선행 과정을 마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가 뭐가 있냐면 요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중3들은 요게 이제 5주 특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때 뭘 하냐면 물리 파트, 통합과학에 있는 물리나 화학 파트에 대한 특강이 있어요. 5주 동안. 단 내용은 원을 거의 넘어가는 수준으로 제가 수업은 했었어요. 매년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통합과학 안에 있는 물리 화학 파트를 갖다가 공부를 하는데 거의 원에 준하죠. 예. 이것도 화원도에 거의 가깝게 이렇게 수업을 해요. 이건 심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통합과학을 들었던 친구들인 경우에는 물리화학의 심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리 파트, 화학 파트는 조금 더 많이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한 심화고 아마 이 수업은 물리 수업은 제가 직접 전 반을 다 운영을 해서 작년에도 제가 한 3반 정도 네 반 했죠, 작년에. 4반 해가지고 거의 다 마감돼서, 빨리빨리 아마 등록해야 될 거예요. 11월 달에 제가 개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5주 특강이 있다, 이건.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따지면 이제 지금 중학교 과정만 쭉 공부했던 친구들인 경우에는 통합과학을 여기서 중요 부분을 갖다가 한 8개, 9개 정도를 정리를 할 거예요. 전체 26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건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 중에 아주 필요 없이 그냥 많이 어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공부해도 되니까, 나머지 것들, 물리나 화학, 생명, 지구학에 필요한 것들을 8주 동안 좀 정리를 하고, 필요한 거. 그리고 물리화학 특강을 들으면서 이제 물리나 화학 파트를 조금 더 심화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시작되면 원과목을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들어가면 제가 보기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가장 이상적이에요. 혹시나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방학 때 저희가 3월 달부터 시작했던 그 강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물리에서 가장 어려운 게 역학 파트였죠. 역학을 갖다가 저희가 8주 동안 진행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방학 전에 이제 딱 끝나게 되는데, 그 역학 파트만 공부했던 친구들, 또는 화학에서는 양적 관계랑 킬러 단원만 저희가 공부했거든요. 양적 관계랑, 그 다음에 화학 반응. 이거 8주 동안 지금 저희가 방학 동안에 이제 방학 전에 이제 진행을 했어요. 이제 지금 7월 26일 전에 이제 끝나죠, 이 강좌가. 이거 들었던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친구들은 그냥 스텝 1 다시 한번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요거. 이건 전체 과정을 다 보는 거고, 요거는 중요 부분만 이게 뽑아가지고 공부한 거니까 나머지 부분도 보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반을 보는 게 좋고, 겨울에 문제풀이를 갖다 시작을 해도 괜찮습니다. 겨울방학 되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자세하게 또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내원하세요. 내원하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